세월호 사건 자체를 검찰이 직접 관여한 사건은 아니고 네. 수사의 주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수사의 핵심은 외압인 것 같아요. 네. 외압으로 얼마나 굴절되고 왜곡됐느냐, 은폐됐느냐 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라. 네. 근데 그게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는 검찰의 수사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가 뭔가 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 다 이 지점에서 외압 같은 게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의 의혹이 이 부분이 이거 조작된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황교안은 조작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황교안은 무언가를 알고 있네요. 네, 제가 2위로 났잖아요. 그때 김기춘 다음으로. 근데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봐야지. 그 당시 황교안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을 청취자분들이 까먹을 수도 있어요. 네,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수사 지휘를 직접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맞습니다. 네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친머원인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시머니 아닌 법무부가 세월호 시뮬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공소장이 선원들에 대해서 첫 공소장이 나온 게 2014년도 5월 15일 날 선원들 재판에 광주 이제 검찰청에서 공소장을 작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침몰 원인이 이제 그 공소장 내용에 이제 내용만 좀 읽어드리면 뭐 평형수 연료 뭐 청수 등을 대폭 감축해서 그만큼의 더 화물을 적재해서 뭐 선장 이준석이 그 과정 여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2,142톤의 상당의 화물을 적재해서 보건성 자료보다 한 배 더 뭐 많은 초과된 화물을 적재를 했다. 그리고 과적 상태로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좌연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그 영향으로 세월호 뭐 좌연 좌측으로 더욱 기울어지게 됨으로써 보건력 상실로 결국 뭐 선박은 좌연으로 전도되었고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가 화물이 무조건 많이 적재하라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 상단에 뭐 제대로 이제 고박을 했어야 되는데 로프로 그냥 묶으라고 그런 내용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증개축 공사에 의해서 구조 변경, 화물 뭐 과적 등으로 인해서 보건성이 현저히 약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조타수 있잖아요. 우현 변침으로 시도하던 중에 원하는 대로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황하여 조타기를 우현 측으로 대각도로 돌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5월 15일 날 공소장 내용이에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지금 딱 한 달인 거죠. 4월 16일이니까 5월 15일 날 나온 공소장이니까 한 달 만에 법무부에서 해시몬과 별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거를 확인을 해서 공소장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굉장히 빨리. 그래서 4월 17일 날 이제 그 5월 15일 날 공소장이 나가고 나서 7월 9일 날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물어봐요. 그 정준우 의원이 그 플랜트 해양 그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자료 받으셨냐고. 그러니까 그냥 받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받았으니까 5월 15일에 공소장을 작성을 했겠죠. 근데 황교안이 저희 못 받았다고 자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연구소에서 니네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왜 못 받았다 그래 너는. 그러니까 그 황교안이 1차 연구소 1차 그 보고서 저희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 해양 플랜트 실제 그 보고서에 완성된 날짜를 보니 2014년도 5월 13일 날 벌써 보고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13일이면 공소장 작성 전이죠. 아마 갔을 거예요. 법무부로 갔을 거고. 그래서 요 법무부가 요거를 보고 공소장 작성을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99%인데 자기네들은 보고 아직 못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이 이후로 5월 15일 공소장에 나오고 이제 법무부가 해시머니 아니고 법무부가 지금 쭉 이제 읊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원인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했다라고 깃발을 딱 꽂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7월 2일 날 이제 해양경찰청의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도 원인이 똑같이 나와요. 대각도 변침, 화물 과적, 평형수 미적재, 뭐 고박 불량.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원이 중간 보고서를 한번 발표를 하거든요. 7월 9일 날. 이때도 뭐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부실, 보건성 똑같이 적어놔요. 예, 그 대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검찰의 그 각각의 화물이나 차량 적재량이 2,142톤 가로 열고 검찰 추정치 가로 닫고 라고 하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와요. 이거 그냥 뺏겨 썼다는 거잖아요. 감사원이.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그 중간 보고 진행 보고서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검찰 이제 그 수사 보고서가 4월 그 14일 날 그러니까 2014년도 10월 6일 날 이제 최종 수사 그 결과 발표를 하죠. 이때도 침몰운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감사원도 최종으로 10월 10일 날 최종 발표를 하는데 역시
검찰이 얘기한 침몰 원인을 그대로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해시먼이 조사를 해서 12월 29일 날 발표를 해요. 근데 세월호 보고서에 역시 검찰과 똑같이 적어놓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예를 들어서 박종철 열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턱하고 진이 역하고 쓰러졌다. 그런 식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 거거든요. 나중에 또 진상 규명이랄까 수사를 해보면 네. 그게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축소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이야기 핵심은 그런 거예요. 국가, 그러니까 네. 주체 해경이 예. 그 무능력 해가지고 세월호를 못 구한 것으로 몰고 가서 그 박근혜 정권의 위해가 될까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정반대가 훨씬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직접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이 무능하면은 엄벌에 처하는 방식으로 그 사건을 반대로 뒤집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반전할 수 네. 있죠.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는 여러분들 평가하실 몫이지만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방식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 업무상 과실치사였든 뭐였든 간에 결국에는 국가가 무능한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방식으로 덮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을 좀 벌려놓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결론을 해시먼이 아닌 법무부가 먼저 이제 깃발을 꽂았고 해경에서부터 감사원에서부터 해시먼까지 모두 검찰이 말한 그 침몰 원인대로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락 적재된 화물들이 있었죠. 평형수도 없었다는 걸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로 가던 그 철제에도 그 124톤 정도가 지금 누락이 된. 그러니까는 그렇죠. 검찰이 전수조사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세월호 그 국정조사에서 그 우원식 의원이 그 식료품 170톤도 역시 누락이 됐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이 누락된 거가 다 제외된 상태에서 나온 결론이고 황교안이 얘기를 하기를 이 이제 결론에 대해서 당시 선적했던 화물주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무게를 이제 그 기재를 했다고 적시를 했다고. 근데 이건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각 기관의 보고서뿐만이 아니고 이 기준으로 재판도 진행이 되죠. 예. 이 정확하지 않는 그 검찰의 그 발표로 재판도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저는 꼭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법무부 시뮬레이션 자료를 비공개로 묶어버리죠. 아무도 보지 못하게. 참 우혹투성인 거 맞아요. 이거 수사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고 며칠 안 지났을 때 세월호 사건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말이 많았던 게 항적도. 항적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수부가 4번 바꿨잖아요. 거짓말 5번 했구나. 처음에가 세월호 침몰 당일이에요. 그 대정부 그 정보통합센터에 항적 기록이 저장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당일날. 그리고 다시 당일날 4시경에 다시 발표를 하죠. 3분 36초가 이제 누락된 채로 자기들이 복원을 했다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21일 날 또 36초 부분이 이제 누락된 2차 복원 항적도를 다시 발표를 하고, 4월 26일 날 29초 누락된 3차 또 복원 항적도를 또 발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두 패밀리오, 세월호 부근에 있었던 두 패밀리오의 그 항해 기록 장치를 입수해서 4차 복원으로 해서 이제 항적도를 다시 발표를 하죠. 근데 끝내는 뭐 36초가 일단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뭐 항적도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불신을 이제 자초했죠. 해수부에서 불신을 자초했는데, 이제 그 세월호 국정조사를 준비를 하면서 진도 VTS의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규 의원, 당시 이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나 지금은 의원이지만 당시에는 그 세월호 가족들 변호를 맡았던 박주민 의원도 같이 진도 VTS에서 갔는데 누락 구간이 없는 항적도를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3분 36초가 없다, 36초 없다, 29초 없다 이게 아니고 그냥 누락이 없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항적도를 봤어요. 진도 VTS에서 가서. 근데 이렇게 5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복원을 계속 하면서 이제 점점 불신을 쌓아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찰도 수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진도 VTS에는 누락 없는 항적도가 있대요.
이걸 국회의원들이 확인을 했다네요. 왜 숨기냐고요. 그러니까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 말이요. 네. 그래서 있으니 이거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해외심원이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세월호 이제 사고 직후에, 그러니까 당일날 16일날 오후쯤에 그 세월호 항족도를 이제 그 진도 VTS에서 가져가서 해심원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 특이한 건 지금 해수부에서는 이제 3분 36초가 누락이 돼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해심원이 가져간 항족도는 4분 55초가 누락이 돼 있는 걸 가져갔어요. 당일인데 틀려요. 두 개 항족도가. 해수부에서 얘기한 항족도와 해심원에서 얘기한 항족도가 틀려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예, 좀 어설퍼 보이기는 하고 너무 급하게 참 당일이잖아요. 급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뭘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체가 예. 범인이죠. 그래서 급했어요. 관계는 없는 사람들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해수부랑 해지원이 가져간 항족도가 달랐다는 거죠. 예, 그게 좀 이것도 꼭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지금 원래는 이제 그 누락돼 있는 항족도가 있다지만 이거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일부 이제 누락된 것만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신호가 뭐 2개 이상이 겹쳐서 들어오면 뭐 서로 신호 간섭이 있어서 안 들어올 수 있다. 아니면 병목 뭐 현상이 뭐 팝페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데이터가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병목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간섭이 돼서 신호가 들어오지 않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좀 말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하나랑 또 하나 이유 됐던 게 뭐냐면 세월호가 정전이 됐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논문 같은 걸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AIS 신호랑 레이더가 같이 쏴지기 때문에 AIS 신호가 꺼지더라도 레이더는 신호가 계속 그게 정전하고 상관없는. 예,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급하게 또 이유를 만들어내다 보니 이렇게 말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좌우단간에 이제 일단 완성분이 있다는 거고, 예. 그렇대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가정에서 누락이 있다라고 하면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해군 그 레이더 같은 경우에 전에 이제 진성준 의원이 예, 그 합참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좌표를 받아서 이제 그 구현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화면을 직접 보고 아니면 자료를 그 해군 전술정보 체계 상에서 직접 다운을 받은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 통화하면서 해군에서 불러준 좌표를 손으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끝자리 숫자 하나만 잘못 불러줘도 전혀 다른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냥 전화로 단순히 불러준 좌표가 지금의 해군 항적 레이더 자료라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한 게 해군에서 오픈한 그러니까 불러준 항족도를 쭉 보면 여기에도 누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락 자료가 지금 그 해군에서 얘기를 해준 게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제 갱신 주기는 3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8시 3분에서부터 8시 27분까지 누락이고요. 그 다음에 8시 30분 30초부터 8시 40분 50초까지 해서 두 군데 누락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삼함대에서 쏘고 있는 레이더가 예를 들어서 앞에 섬이 있어. 그러면 섬 때문에 신호가 뭐 가서 못 받는 경우도 있어라고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다 해서 뒤져봤더니 국정조사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삼함대에서 지금 운영하는 레이더 기지가 안마도, 흑산도, 추자도에 3군데가 있어요. 근데 안마도, 흑산도, 추자도를 딱 그려보면 정확히 세월호 침몰하고 딱 세월호가 여기 있어요. 그 가운데? 네. 그럼 삼각 지점을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세월호가 여기서 침몰하거든요. 음영이 있을 수 있을까? 신호가 어떻게 막힐 수 있을까요? 다 그 신호가 나오는 지역에서. 네, 막힐 수 없죠. 거기 딱 한 지점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호를 밀어낸다는 뭐 이런 가설을 만들지 않는 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푸른나무님께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안마도, 흑산도, 추자도 지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월호 침몰 지점하고 정확히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흑산도,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섬이 없어요. 세월호 레이더를 내리대서 보고 있는 게 어떤 신호에 방해를 받거나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확인을 물론 해봐야겠지만 해군 레이더에 이렇게 두 구간이나 엄청난 누락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물론 우리 검찰 분들 수사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요 이제 삼함대 그 안마도에 있는 것도 포함해야 되겠지만 흑산도 추자도에 있는 레이더 기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레이더 기지가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군인이기 때문에 24시간 교대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도 레이더 기지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해군 그리고 진도 VTS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봤다는 누락 없었던 항적도 또 예, 반드시 그 가져와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부분이 대충 저희가 처음에 왜 제일 크게 의혹을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추려서 예, 말씀을 지금 드렸고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그 선원의 구호 의무와 해경의 구조 의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해경들이 청문회나 나오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원이 그 선박에선 선원이 구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선장의 권한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탑승객들도 퇴선 조치하라고 말할 수 없다. 선장의 권한이니. 그리고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도 침몰 청문회에 나와서도 해경들이 그랬어요. 그 선원들이 80% 정도 구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면 자기네 도착해서 20% 정도로 해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선원들이 너무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었으니 자기네들이 구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선원의 구호 의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해경들은 그건 뭐 선원들의 책임이었다. 근데 선원법에 보면 물론 이제 10조 재선 의무 있잖아요. 선장은 계속 이제 여객이 타고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재선 의무가 있고 11조의 선박 위험 시의 조치라고 해서 선장은 선박에 뭐 급격하게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그리고 뭐 화물 하는데 구조에 대해서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라는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제 법령이 있습니다. 근데 해경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이거를 제대로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다. 그러니 선원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원법의 이제 구호 조치 내용 그리고 순환구호법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누누이 시즌 1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목적이죠. 조난된 사람 선박, 뭐 항공기 수상레저 기구 등의 수색구조, 군안 및 보호에 필요한 뭐 전체 사항을 다 규정하는 법이 순환구호법이고. 그다음에 이게 조난 사고라는 게 그 선박의 침몰, 뭐 좌초, 뭐 전복, 충돌, 화재, 기관 고장, 추락 등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 그 신체 그리고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구조 이게 담당 기관이 해양경찰청이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제주 VTS로 8시 55분에 첫 신고를 하면서 선원들이 배가 움직일 수가 없다, 기울었다, 해경을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5월 원투투 목포 원투투 구조대로 그 최덕화군이 전화를 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뭐 그래서 상황이 심상치 않으면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가 배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난 상태잖아요. 신고 전화가 왔을 땐 선원들이 자력으로 배 상태를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경한테 신고 전화를 했겠죠. 그럼 제가 보기엔 그 전까지는 선원들이 책임일 수 있으나 신고 전화가 온 시간부터는 그 책임이 해경, 그러니까 국가한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조 책임이. 그러니까 선원법이 아니고 순환구호법으로 해서 이미 조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선원이 80%를 해놓고 해경이 20% 나머지 마무리 구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 같지 않은 변명으로 이 수많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면피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꼭 한번 이렇게 찝어주고 싶더라고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 첫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건 조난 상태이고 이유와 상관없이 조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미 바톤이 터치가 된 거예요. 해경, 국가한테. 구조 의무가 옮겨졌어요. 그때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조를 해야 되는 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선원이 아니고. 근데 지금 선원만 뭐 무기징역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일 단 한 명 지금 3년 받았잖아요. 김경일 전장 1명. 근데 해경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좀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정부가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선원은 신고하기 전까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건이 인지된 순간부터는 정부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구조를 요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저는 이제 그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 그러면 이제 그 해경에서 청와대 해수부 지역 구조본부인 뭐 전라남도 소방방재시청 같은 경우 아예 그냥 수사에서 배제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성급이나 해운조합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분명히 위에 그 결제라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현장에서 검사하고 조사하는 검사원들 한 명씩만 지금 그것도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업무방해로 예. 한 명은 3년을 받았고 한 명은 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무죄를 받았고 또 하나가 이제 최상한 해경 차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순환구호법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직권남용 권리행사 업무방해 그리고 선박안전법 위반 교사 등으로 기소를 했고 2심까지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그 해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과실치사로 지금 3년 그 김경일이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15년도 10월 27일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3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2015년도 4월까지 해경에서 징계 처분을 미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 확정이 혹시 안 나서 파기환송이 되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징계 처분을 안 하다가 2015년도 4월까지 징계 처분을 이제 미루다가 강등 처분을 내려요. 강등이 되면 3개월 정직 기간을 거쳐서 그 계급이 한 단계 이제 밑으로 낮아지죠. 그 보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경일 얘는 계급이 경위에서 경사로 바뀌었을 뿐 공무원 신분이 지금도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얘는 연금하고 퇴직금 급여 다 받아요. 그러면은 추록하면은 다시 해경할 수도 있다는 근데 거예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은퇴를 할 나이예요. 몇 년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공무원인 거고요. 연금 다 수령하고 급여도 받고 있을 거예요. 물론 퇴직금도 받겠죠. 그래서 현재 해경이에요. 김경일이. 그리고 한 단계 강등만 됐을 뿐.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경일한테 바라는 게 우리들 세금 받아가니까 기분 나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털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뭔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네. 그 사람의 행동이랄까 이런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밝혀내야 될 검찰이 사실은 김경일에게 면죄부 준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어떤 제목으로 기소가 됐는지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순환구호법에 적용이 되어서 기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단 한 명도 없고. 그게 더 좀 더 세던 모양이죠. 7년.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형법 271조에서 5년 이하 징역인데 순환구호법을 적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난을 친 거예요. 검찰들이 기소권 남용이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순환구호법에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낮은 거 뭐 없을까 찾다가 업무상 과실치사를 집어넣은 거죠. 업무상 과실치사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넣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뭐 공문서 위조로 넣었다가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들썩들썩하니 업무상 과실치사를 겨우 넣은 거예요. 순환구호법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이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저는 가끔 기사를 보면 어이없는 게 뭐 몇 년 구형이라는 기사가 떠요. 구형이 그냥 검사가 재판한테 이 사람 3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엄청나게 그때 뭐 김경일 전 장관 구속. 근데 뭐 때문에 구속했는지 제목 안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구속됐지. 그리고 얘는 구속돼야지. 맞아요. 근데 서류를 손을 대서 구속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셨을 거란 말이죠. 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이 오늘까지 세월호에 대한 수사나 진행을 했던 내용의 전체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순환구호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 법 적용을 아는 놈들이 네. 교묘하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이 사람을 처벌함에 있어서 더 약한 걸 주려고 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예. 우리는 모르는 것들을 법을 악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검찰도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슨 그럼요. 이유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요. 이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가지 너무 다행스러운 게 우리나라의 그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죠. 다행히 그 전에 박근혜 그 정권 하에 있는 검찰들이 순환구호법으로 경찰을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와서 다 기소할 수 있어요. 순환구호법으로. 너무 좋죠. 네, 갑자기 좋아졌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또 나름일 거예요. 또 논란 생겨요. 나름이겠죠. 예. 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 또 두 번 처벌 받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데 뭐. 법리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검찰이 이랬군요. 3주에 걸쳐서 이야기해봤어요. 세월호 사건 자체를 검찰이 직접 관여한 사건은 아니고 네. 수사의 주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이 수사의 핵심은 외압인 것 같아요. 네. 외압으로 얼마나 굴절되고 왜곡됐느냐, 은폐됐느냐 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라. 네. 근데 그게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는 검찰의 수사 기록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가 뭔가 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 다 이 지점에서 외압이 같은 게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의 의혹이 이 부분이 이거 조작된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황교안은 조작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황교안은 무언가를 알고 있네요. 예. 제가 2위로 났잖아요. 그때 김기춘 다음으로. 근데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봐야지. 그 당시 황교안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을 청취자분들이 까먹을 수도 있어요. 예. 아,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수사 지휘를 직접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맞습니다. 네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친머원인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시머니 아닌 법무부가 세월호 시뮬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공소장이 선원들에 대해서 첫 공소장이 나온 게 2014년도 5월 15일 날 선원들 재판에 광주 이제 검찰청에서 공소장을 작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침몰 원인이 이제 그 공소장 내용에 이제 내용만 좀 읽어드리면 뭐 평형수 연료 뭐 청수 등을 대폭 감축해서 그만큼의 더 화물을 적재해서 뭐 선장 이준석이 그 과정 여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2,142톤의 상당의 화물을 적재해서 그 해양 플랜트 실제 그 보고서에 완성된 날짜를 보니 2014년도 5월 13일 날 벌써 보고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13일이면 공소장 작성 전이죠. 아마 갔을 거예요. 법무부로 갔을 거고. 그래서 요 법무부가 요거를 보고 공소장 작성을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99%인데 자기네들은 보고 아직 못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 이후로 5월 15일에 공소장이 나오고 이제 법무부가 해시머니 아니고 법무부가 지금 쭉 이제 읊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원인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했다라고 깃발을 딱 꽂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7월 2일 날 이제 해양경찰청의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도 원인이 똑같이 나와요. 대각도 변침, 화물 과적, 평형수 미적재, 뭐 고박 불량.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원이 중간 보고서를 한번 발표를 하거든요. 7월 9일 날. 이때도 뭐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부실, 보건성 똑같이 적어놔요. 예, 그 대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검찰의 그 각각의 뭐 화물이나 차량 적재량이 2,142톤 가로 열고 검찰 추정치 가로 닫고 라고 하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와요. 이거 그냥 뺏겨 썼다는 거잖아요. 감사원이.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그 중간 보고 진행 보고서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검찰 이제 그 수사 보고서가 4월 그 14일 날 그러니까 2014년도 10월 6일 날 이제 최종 수사 그 결과 발표를 하죠. 이때도 침몰운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감사원도 최종으로 10월 10일 날 최종 발표를 하는데 역시 검찰이 액제 누락 적재된 화물들이 있었죠. 평형수도 없었다는 걸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로 가던 그 철제에도 그 124톤 정도가 지금 누락이 된. 그러니까는 그렇죠. 검찰이 전수조사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세월호 그 국정조사에서 그 우원식 의원이 그 식료품 170톤도 역시 누락이 됐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이 누락된 거가 다 제외된 상태에서 나온 결론이고 황교안이 얘기를 하기를 이 이제 결론에 대해서 당시 선적했던 화물주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무게를 이제 그 기재를 했다고 적시를 했다고. 근데 이건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각 기관의 보고서뿐만이 아니고 이 기준으로 재판도 진행이 되죠. 예. 이 정확하지 않는 그 검찰의 그 발표로 재판도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저는 꼭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법무부 시뮬레이션 자료를 비공개로 묶어버리죠. 아무도 보지 못하게. 참 의혹투성인 거 맞아요. 이거 수사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고 며칠 안 지났을 때 세월호 사건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말이 많았던 게 항적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수부가 4번 바꿨잖아요. 거짓말 5번 했구나. 처음에가 세월호 침몰 당일이에요. 그 정부 통합센터에 대한 침몰 원인을 그대로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해시먼이 조사를 해서 12월 29일 날 발표를 해요. 근데 세월호 보고서에 역시 검찰과 똑같이 적어놓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예를 들어서 박종철 열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턱하고 친이 역하고 쓰러졌다. 그런 식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 거거든요. 나중에 또 진상 규명이랄까 수사를 해보면 네. 그게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축소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이야기 핵심은 그런 거예요. 국가, 그러니까 네. 주체 해경이 네. 그 무능력 해가지고 세월호를 못 구한 것으로 몰고 가서 그 박근혜 정권의 위해가 될까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정반대가 훨씬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직접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이 무능하면은 엄벌에 처하는 방식으로 그 사건을 반대로 뒤집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반전할 수 네. 있죠.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는 여러분들 평가하실 몫이지만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방식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 업무상 과실치사였든 뭐였든 간에 결국에는 국가가 무능한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방식으로 덮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을 좀 벌려놓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결론을 해심원이 아닌 법무부가 먼저 이제 깃발을 꽂았고 해경에서부터 감사원에서부터 해심원까지 모두 검찰이 말한 그 침몰 원인대로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적하에서 보건성 자료보다 한 배 더 뭐 많은 초과된 화물을 적재를 했다. 그리고 과적 상태로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좌연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그 영향으로 세월호 뭐 좌연 좌측으로 더욱 기울어지게 됨으로써 보건력 상실로 결국 뭐 선박은 좌연으로 전도되었고.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가 화물이 무조건 많이 적재하라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 상단에 뭐 제대로 이제 고박을 했어야 되는데 로프로 그냥 묶으라고 그런 내용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증개축 공사에 의해서 구조 변경, 화물 뭐 과적 등으로 인해서 보건성이 현저히 약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조타수 있잖아요. 우현 변침으로 시도하던 중에 원하는 대로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황하여 조타기를 우현 측으로 대각도로 돌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5월 15일 날 공소장 내용이에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지금 딱 한 달인 거죠. 4월 16일이니까 5월 15일 날 나온 공소장이니까 한 달 만에 법무부에서 해심원과 별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거를 확인을 해서 공소장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굉장히 빨리. 그래서 4월 17일 날 이제 그 5월 15일 날 공소장이 나가고 나서 7월 9일 날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물어봐요. 그 정준호 의원이 그 플랜트 해양 그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자료 받으셨냐고. 그러니까 그냥 받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받았으니까 5월 15일에 공소장을 작성을 했겠죠. 근데 황교안이 저희 못 받았다고 자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연구소에서 니네한테 줬다 그러는데 왜 못 받았다 그래 너는. 그러니까 황교안이 1차 연구소 1차 그 보고서 저희 못 받았다고.